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XRP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XRP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지금 다들 지루하다며 떠나고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연준을 조종하는 상위 포식자 BIS 국제결제은행이 숨기고 있는 최후의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왜 그들이 50조 달러 시장을 위해 XRP의 가격을 필연적으로 100달러를 넘기려고 하는지 그 소름돋는 돈의 물리학을 증명할 겁니다. 오늘 방송 놓치시면요, 진짜 평생을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할게요. 여러분들, 먼저 최근 뉴스부터 팩트체크 들어갈게요. 상황이 정말 기묘합니다. 뉴스를 보면 XRP가 2달러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겉으로만 보면 그저 지루한 횡보장 같은데 데이터를 뜯어보면 세력들이 개미를 털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판을 짰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사의 캐서린 다우링 이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오직 XRP ETF만 돈이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ETF 상장 이후에 무려 8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요 무려 1조 2천억 원이 넘게 꽂혔습니다. 이걸 누가 샀을까요? 개미요? 천만에요. 지금 개미들은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 물량은요 100% 기관입니다. 일명 스마트머니들이죠. 반면 개미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선물 미결제 약정은 어떻습니까? 아주 처참합니다. 7월에 109억 달러였던 게 지금 3억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개미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고 그 빈자리를 기관들이 소리 소문 없이 채우고 있다. 전형적인 설거지가 아니고 이거는 매집입니다. 그것도 아주 악랄한 침묵의 매집이고 개미들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확인된 데이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를 보유한 중소형 고래 지갑들, 그리고 초대형 고래들의 보유량이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언급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XRP 안 가네, 역시 또 리또 속이야, 망했네 하면서 던진 그 물량들, 세력들이 보이지 않게 전부 줍줍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리플랩스 본사에서는 에스크로도 아닌 지갑에서 2억 5천만 개의 XRP를 어디론가 조용히 이체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거의 8억 원 정도가 되는데 거래소로 간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명백한 장외 거래, 이 OTC 거래를 통해서 기관들에게 뒷구멍으로 물량을 넘겨준 정확한 증거가 드러났죠. 그럼 도대체 이 금융 엘리트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미친 듯이 XRP를 사모으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ETF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들은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등장한 50조 달러 규모의 급여 시장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XRP 하면 맨날 송금 이야기만 하니까 좀 지겨우시죠? 그런데 그 송금의 끝판왕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월급입니다.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이 무려 50조 달러, 우리 돈으로 7경원입니다. 무려 7경원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AI 그록에게 질문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아주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만약 XRP가 이 거대한 급여 시스템의 딱 25%만 가져온다면 시가총액은 5조 달러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붙어서 점유율을 40%까지 올린다면 XRP 가격은 개당 250달러, 시가총액 14조 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금융세력들은 이미 이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봤어요. 그래서 2달러일 때인 지금 악물고 가격을 누르면서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250달러가 되면요 XRP 1000개만 있어도 3억이 넘습니다. 지금 200만원 이상을 투자해서 3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 당연히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겠지만 세력들은 절대 개미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척하고 있는 거인들 이야기예요. 이 최근 비트와이즈 이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뱅가드를 한번 봐라. 그 보수적이던 뱅가드가 결국 시장의 흐름을 수용했다. 운용자산만 1경원이 넘는 세계 2위 뱅가드가 움직인다는 건 이제 이 시장이 투기판에서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완전히 편입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바로 블랙록이죠. 블랙록은 지금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링 이사는 이렇게 말했죠. 블랙록은 당연히 서두를 이유가 없다.
천천히 움직여도 점유율을 먹을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오만한지 느껴지십니까? 지금 블랙록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가격 누르기. 블랙록이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가격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걸 철저하게 숨기고 있죠. 공식적으로 이걸 공개하게 되면 싼값의 XRP 물량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트와이즈 같은 중소형 운용사들을 먼저 내보내서 천천히 간을 보게 하고 개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력들이 자주 쓰는 시간 끌기 작전이죠. 가격을 떨어뜨려서 공포를 주는 건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차트를 지루하게 만들고 다른 코인들을 폭등시키면서 내 거는 왜 안 오르지 하면서 사람들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지루함, 상대적인 박탈감, 바로 세력들이 설계한 감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블랙록이나 뱅가드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죠. 우리는 이제 먹이사슬의 꼭대기 국제결제은행 BIS를 만날 차례입니다.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이 미국의 파월 의장도 한국은행 총재도 여기 가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BIS가 최근에 아고라 프로젝트 그리고 통합 원장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말이 참 그럴싸하죠. 전 세계에 있는 돈을 하나의 장부에 모아서 관리하자. 그러자 비트코인 옹호자들은 비웃습니다. 커 봐라. 결국 중앙은행이 다 해먹고 암호화폐는 죽일 거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BIS의 보고서를 뜯어보면서 오히려 리플, 이 XRP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의 계획에는 지정학이라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이 자기네 달러 장부를 중국이랑 공유하고 싶을까요? 반대로 중국이 위안화 거래 내역을 미국한테 순순히 공유할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지금 미중 갈등 상황을 보세요. 서로 반도체도 안 파는 마당에 금융 장부를 합친다?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그래서 BIS가 말하는 통합 원장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미국이 뭉친 원장, 유럽이 뭉친 원장, 중국 쪽이 뭉친 원장, 이런 식으로 거대한 섬들이 생기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폐쇄형 인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겠죠. 이 미국의 섬에서 중국 섬으로 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이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 즉 브릿지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이 다리는 누구의 편도 들면 안 됩니다. 미국 편도 들면 안 되고 중국 편도 들면 안 되고, 당연히 완전히 중립적이어야 하고 엄청나게 빨라야 합니다. 이 BIS의 보고서에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원장을 연결할 상호 운용성 기술이 필수적이다. 여러분들, 그 기술이 뭘까요? 지난 몇 년간 리플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 바로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입니다. 이 BIS가 그리는 큰 그림 속에 이미 ILP의 자리는 비워져 있었던 거죠. 이미 금융 엘리트들의 판은 짜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체인링크가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체인링크는 이거 안 됩니다. 체인링크는요, 모든 통화상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인터레저 프로토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기술이 채택되는 건 알겠는데 브릿지 통화로 꼭 XRP를 써야 돼? 비트코인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면 안 돼? 여기에는 세력들이 절대 일반인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돈의 물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솔직히 비트코인 너무 느리죠. 10분, 1시간이 걸려서는 글로벌 송금으로는 못 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결국 미국 돈이잖아요. 달러 기반 화폐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이 싫어합니다. 딱 잘라 말해서 중립성이 없어요. 게다가 또 모든 통합 원장에 연결되지도 않죠. 당연히 탈락입니다.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려면 거기에 걸맞는 전용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플사는 애초부터 XRP를 전송용으로 만들었어요. 가장 빠르고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깝고 무엇보다 중립적이고 어느 나라 돈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가격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지루한 횡보장을 버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전세계 하루 외환 거래량이 1경 3,5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XRP로 태워서 나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XRP 가격이 지금처럼 3,000원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1조 원을 옮기려면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XRP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작은 컵에 물을 가득 담아서 옮기는 꼴이거든요. 이 물이 넘칠 수밖에 없고 시장에 충격을 줘서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커집니다. 이 호가창이 막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XRP의 가격이 10만원 혹은 100만원 그 이상이 된다면 아주 적은 개수로도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돈을 옮길 수가 있겠죠. 이걸 금융 전문 용어로 유동성 효율이라고 부르고 XRP 한 개는 100만 개의 드롭 단위를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초에 XRP가 설계될 때 쪼개서 쓸 수 있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100달러, 1000달러 그 이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수심이 얕은 물에는 거대한 유조선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바닥이 긁혀서 좌초되겠죠. 기관들의 자금이라는 거대한 유조선이 지나가려면 XRP 가격이라는 물의 높이가 필연적으로 높아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희망 고문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물리적인 조건입니다. 세력들이 이걸 모를까요? BIS, 연준, 블랙록, 그들은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 수도꼭지를 틀듯이 유동성을 공급할 거고 그때의 가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금 12월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금리 인하가 코앞이고 고래들은 7년 만에 XRP를 최대치로 매집을 했습니다. 이 모든 신호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그 두려움은요, 세력들이 심어놓은 허상이에요. 이 BIS의 큰 그림과 돈의 물리학을 믿으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리플, 이 XRP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리플 얘기를 길게 드린 건 코인을 홍보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리플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 구조는 리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 달러, 원화, 이 모든 자산이 앞으로 같은 룰 아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돈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개별 종목, 개별 코인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8년 동안 돈 자체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 근본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지난 몇 년 동안 각국 중앙은행, BIS, IMF 자료까지 싹싹 모아서 정리했는데요. 이걸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직접 집필한 책 8년 뒤 돈은 사라진다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끝까지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시장 얘기, 인플레이션, 자산 버블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이건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분만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쪽 거시경제 데이터랑 기관 리포트, 중앙은행 자료들을 계속 모으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돈의 시스템이 앞으로 8년 안에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바뀌겠구나.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 CBDC 관련 보고서,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리포트, 그리고 실제 자본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분석했고 그걸 바탕으로 반년 넘게 준비해서 이 모든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책 8년 뒤 돈은 사라진다입니다. 솔직히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시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른 느낌. 예적금 이자는 올라봤자 체감이 안 되고 집값, 전세, 월세, 아이 교육비 걱정은 점점 커지고 코인, 주식, 부동산 어디 하나 속 시원한 데가 없는 상황. 특히 가정을 책임지고 계신 가장분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혼란의 시기에도 자산을 키우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의 룰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입니다. 앞으로 시장은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투자하는 사람들은 점점 뒤로 밀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는 앞으로 8년 동안 월급, 예금, 연금, 부동산, 코인이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에 대한 큰 그림, 각국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CBDC, 토큰화된 자산, AI가 설계하는 유동성 같은 내용들이 한 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 통장에 찍힌
찍힌 이 숫자가 8년 뒤에도 진짜 돈으로 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랑 구조로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원래 정식으로 출판사를 통해 출간하고 2만 원대의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채널을 제대로 키우고 초기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이 정보를 돈이 아니라 신뢰로 갚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무료로 먼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만 먼저 꼭 눌러주세요. 이거 제가 책값 대신 부탁드리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 영상을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댓글란이 있죠. 거기에다가 먼저 구독자 책 이 네 글자를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할 수 있게. 그 뒤에 요즘 돈, 노후, 투자에 대해 제일 불안한 점이라든지 앞으로 8년 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편하게 덧붙여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8년 뒤 돈은 사라진다 이 책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채널을 단순히 오늘 뭐 오릅니다, 내일 뭐 빠집니다 이런 채널이 아니라 앞으로 8년은 어떻게 준비할지 큰 그림을 함께 공부하는 채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 한 편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손에 남는 한 권짜리 설계도를 드리고 싶었고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지금 현실을 가만히 보면 금리는 요동치고 주식, 부동산은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고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뉴스를 틀면 위기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멈춰 있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8년 뒤에 통장 잔고와 자산 구조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설계를 바꾸는 시간이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구독자 책 네 글자와 돈, 노후, 투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8년 뒤 돈은 사라진다, 암호화폐, 그리고 가짜 부가 끝나는 날 이 책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돈의 룰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8년 중에서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신청해 주시고요. 투자도 좋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건강이 1순위입니다. 오늘도 잠깐이라도 산책, 스트레칭 꼭 챙기시고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저는 책에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